반갑습니다. 마루라는 사람이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처음 연결되었을 땐 두 가지 연결로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음 연결은 탈성매매 후 제주여성인권연대와의 연결이라고 생각돼요.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첫 번째 연결은 그동안 이제 나의 안전과 나를 바로 바라보고 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여성인권연대와의 만남으로 갈등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잡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저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로서 당사자 활동을 하고 싶었고,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주여성인권연대입니다. 두 번째 연결은 당사자 활동가로서의 연결입니다. 당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선 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로 활동하는 것이 제겐 좀 중요했어요. 당사자 자조 모임을 하려면 제주여성인권연대에 활동을 해야만 좀 편하게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주여성인권연대 안에서 당사자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안에서 당사자 활동가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매매 경험 당사자와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어떻게 같이 활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매번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여성인권연대 안에서 당사자 활동가로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고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2023년 6월에 백리 발대식이 이 말 하면서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사자의 주체성입니다. 백리는 이전 자조 모임하고 다르게 당사자가 당사자 자조 모임 만들고 운영하고 있어요. 당사자 자조 모임의 운영과 활동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이전 자조 모임은 주체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 자조 모임이 프로그램의 일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당사자 자조 모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의 주체성은 당사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매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목소리는 성매매가 왜 여성에 대한 착취인지, 성산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성매매 현장을 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사자의 주체성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주체성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사자만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활 참여하면서 만났던 당사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당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그때 그 당사자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을 참여하면서 만났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 넘게 자활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쉬는 날 하루는 그 친구 만나러 간 날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그 친구가 이만큼 먼 길을 오갔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매일 어떻게 이렇게 먼데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자활에 나가는 것이 좋고 이전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너무 간단한 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에 참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한 명도 있었는데 아이 키우고 쉬는 날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고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자기 아이하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너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또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임신한 몸으로 자활에 그때 당시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신해서 이제 자기 육아 교육? 태교라고 하나요? 그거 한다면서 공부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뭘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미싱도 잘하기도 했었고 뭐 아트 같은 거 되게 잘했었는데 그 친구가 물건을 만들면 한 번씩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핀 같은 거 막 이런 거. 근데 내가 물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왜 나눠주냐라고 물으니까 난 내가 만든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눠줄 때 가장 행복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동안 제주 여성인권대회에 만나기 전에, 탈업 전에는 뭐든지 오래 하는 끈기가 없었거든요. 또 그 끈기가 없으니까 또 쉽게 포기하기도 했었고, 또 뭐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었고. 근데 그리고 제가 노래 부르듯이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난 남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주기 싫다고, 내 돈.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활 다니면서도 초기에는 난 왜 이렇게 맨날 불행하나, 불행은 나를 이제 비켜가지 않고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내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게 됐고, 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는데, 친구 한 명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병문안 갔었는데 그 친구 만나고 다녀오는 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느라고 버스를 한참 오래 탔었거든요. 버스 기사가 왜 그러냐고 막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든 생각인데 일상이 어려운 친구들하고 자활 종료가 되면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이제 우리 반짝에 있는 미성년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설계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당사자 자조 모임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좀 오히려 나의 어려움은 좀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어려웠던 점은 당사자 자조 모임 대표로 있지만 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당사자 자조 모임에 대한 모든 결정은 대표가 내리는 것인데, 당시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당사자 활동에 대해서 당사자 자조 모임 대표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결정해서 따라라는 그런 식의 그렇게 통보하는 식의 의사 결정으로 이제 당사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자조 모임 대표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힘들었던 점은 당사자로서 연대의 한자리에서 당사자의 역할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들었던 점은 당사자와 함께 있을 때 말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을 당사자에게 말하지 말라 입단속을 시키는데, 당연히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저한테 왜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으로 불러야 할 대상은 오히려 당사자들인데 제가 선생님으로 불리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언니와 동생인데 언니라고 불려도 문제가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저는 언니가 맞는데 또 그들은 또 저한테 동생이 맞는데 어떨 때는 언니 동생, 어떨 때는 활동가 내담자로 당사자들에게 정체성 혼동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와 동생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언어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공감하고 서로 지지하며 신뢰를 쌓고 그들과 연대하는 제가 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불러라고 말해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상담원도 아니고 그들 중에 나의 내담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관계를 미리 정하고 선을 긋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불리는 호칭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이고 그들은 저희 동료인데 호칭으로 뭐가 달라지고 그들과 무엇을 그어야 하는지 그 선을 정함이 정답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는지 정의되어 있는지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나를 믿고 응원하는 동료들하고 당사자들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야겠다고 그때 다짐했고 다시 힘을 냈어요. 지금 이렇게 제주여성인권연대 당사자들의 자리를 내어주고 당사자가 활동할 수 있게 활동의 길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든든한 나의 동료 당사자들하고 동료 활동가들이란 뒷배가 있어서 눈치 보이지도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다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나의 뒷배들에게 일러 바칠 거예요. 제주는 지역적 조건상 한 다리 건너면 괜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제주 지역만의 지역적 조건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모든 당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래 활동하고 있는 타 지역 당사자 자조 모임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답은 성매매 경험 당사자 자조 모임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역 자조 모임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뱅디 모임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활동명 이제 정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특정되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들도 이제 각 지역마다 갖추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뱅디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근데 활동명을 정하고 성매매란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뱅디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좀 더 알리고 싶어도 성매매란 게 특정되어지고 또 팔로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또 이렇게 같이 연결되기도 하니까 제가 인스타그램 활동할 때도 조금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당사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제가 조금 바쁘긴 하겠지만 그 당사자들의 연결고리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라는 지역적 조건의 특징보다는 뱅디는 다른 지역 자조 모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자랑은 사각지대 당사자 후원인데요. 제가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알아봤는데 3년간 총 9건 후원을 했고 금액은 총 24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매번 사각지대 노인 당사자를 마주하면 저는 세상이 좀 원망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나,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세상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당사자 지원금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못 돼도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는 여유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사각지대 당사자 후원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는 연대 활동가들의 도움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물건을 만들면 대부분 연대 활동가들이 사주셔요. 그래서 그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래서 도움 주신 분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두 번째 자랑은 매니저인데요. 다른 지역은 매니저, 우리 지역이 매니저가 있으니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러워해요, 다른 지역들은. 그리고 3년간 2명의 매니저하고 같이 했었는데, 첫 번째 매니저는 당사자 자조모임 운영에 한 기초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배워가는 단계였고, 두 번째 매니저하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같이 했다 생각이 돼요. 두 번째 매니저하고 활동하는 동안은 저는 그 매니저가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아닌데도 성매매 경험 당사자를 너무 잘 아니까 성매매 경험 당사자랑 같이 있다고 착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아닌데 성매매 경험은 아니지만 그냥 경험 당사자 같은 그런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자랑질은 인스타그램 운영인데 다른 지역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아직 활동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그냥 사진으로만 공유하고 있는데 26년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간 크게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연대는 저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동안은 뭉치 운영이 회의하고 구숍 참여하고 자조모임 식비하고 구숍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25년부터는 조금 지원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불턱에서 뱅쇼도 진행할 수 있었고 뱅쇼 진행하면서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고민도 좀 듣고 내가 나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활에서 뱅디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줬는데 뱅디 활동과 뱅디에 대한 궁금증을 그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워크숍인데 요번에 자활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기회도 주어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당사자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당사자 모임에 대한 당사자 자조 모임에 대한 이렇게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죠. 그리고 그동안 같이 활동하고 싶어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게는 당사자 활동을 같이 참여한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소속감하고 유대감 형성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자활에서 당사자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대 20주년에 뱅디의 오만한 카페를 또 할 예정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자활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관심하고 지원이 저는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대의 자리에 당사자의 자리를 마련해서 당사자와 함께 할 수 있음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제주여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이 뱅디의 관심과 애정이 남다름을 잘 알고 있어요. 관심하고 애정이 뱅디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당사자 동료와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뱅디 활동은 자활센터 친구들이나 쉼터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연대 안에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뱅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도 당사자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로 뱅디 두 번째 이야기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도는 매해 시작될 겁니다. 내년에 당사자들하고 이제 만나는 기회를 늘리고 또 그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나의 뒷배다. 끝이에요. 왜 뒷배냐 하면 사실 저를 지원해주는 이제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저를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활동가들도 있고 그 동료 당사자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저의 뒷배라고 생각해요. 다 뱅디라고 하면 다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내가 힘들 때 기댈 수도 있고 또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저한테 힘들게 하면 저희 뒷배들한테 다 일러 바칠 거예요. 저희 뒷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곳곳에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여기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두 번째 매니저하고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뱅디 첫 번째 이야기 내면서 우리 이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책 워크숍. 그날 이제 워크숍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사무처에서 이제 식비도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커피도 좀 마시고 그렇게 워크숍처럼 하려고 했는데 해냄 면접 상담실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좀 출근하는 기분이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매니저가 자기 배부르다고 밥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었어요. 혼자 먹기도 뭐 하니까. 근데 그날 워크숍 마치고 집에 갔는데 7시에 집에 갔거든요. 나 이거 지금 워크숍인지 퇴근하는 건지 좀 그때 조금 헷갈렸어요. 웃기죠?